자, 우리가 아까 단독행위 물어볼 때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이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한번 봐볼래요? 126페이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단독행위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126페이지에.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개 동그라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개이더라도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종류에 보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쳐볼래요?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2번에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있다 없다란 말은 다른 건 없어요. 상대방이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도달할 필요 없이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두 가지만 좀 체크해 주시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유언하고요. 다른 말로 유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소유권의 폭인데요. 여러분들 그 쓰레기통에다가 내 물건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펜 내 거잖아요, 소유권이. 근데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건 뭐예요? 이게 소유권 포기예요. 소유권의 포기라는 말이 쓰레기통에다가 물건 버리는 거 생각하면 돼요. 나 이거 볼펜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휴대폰 있는데 신형 같아요. 그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럼 내가 주워 갈 테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요?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공짜로. 꼭 비밀번호 패턴 알려주고요. 알죠? 그게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에 도달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상대방 있는 거.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 우리 많이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체. 그 다음에 해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대방 있냐, 상대방 없냐? 요걸 물어보진 않고요. 이걸 물어봐요. 자, 봐볼래요? 지금 이게 단독행위잖아요. 지금 보면 보이신가요? 여기 지금 요건 나중에 안 써도 돼요. 요건 나중에 그 마스터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다음 달 초순이면 나올 거거든요. 책. 요거 하나 사세요. 알겠죠? 얼마 안 비싸니까.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요. 나중에 가면 페이지는 200페이지예요. 이게 그리고 스프링칠 다 돼 있고 보기 좋아요. 요거 상대방 있는 이란 말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건 상대방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도달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고,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다란 말 보이잖아요. 없다라는 건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우리 취소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초인, 해제, 요거 해지, 이런 것들이 많고, 요거 면제가 뭐냐면 돈 갚지 마세요. 아까 채무 면제 있죠? 채무 면제. 여러분들 빚 지고 있다면 채권자가 돈 갚지 마. 이게 채무 면제예요. 그 다음에 유언이나 유증 같은 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단독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문제 봐볼래,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문제가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있죠? 프린트 보면 있을 거야. 그게 기출 문제거든요. 22회 거. 22회 때, 23회 때 이게 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자,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독행위가 아닌 거.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보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어디에 문제를 보냐면 여기 앞에는 수식어예요. 요 해제만 나와 있다면 단독행위요. 해제만. 근데 합의라는 거 보이죠? 합의. 합의는 혼자서는 못해요.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둘이 혼자 어떻게 합의를 해요? 그럼 요건 둘이 요 두 개의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된다. 그럼 요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해요? 요건 성질이 계약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철회, 취소, 동의, 추인 요걸 봐야 돼요. 요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볼 때 다음 준 단독행위냐 아니냐라고 아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종종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서 단독행위냐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요건 조심하세요. 증여. 그 다음에 증여는 뭔지 알겠죠? 공짜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용대차. 그 다음에 합의해제. 그 다음에 채무, 아까 인수. 이 네 가지는 계약이라는 거. 성질이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요. 문제를 낼 때 이 문제가 하나가 배정이 되는 거니까 하나 체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면 우리 교과서 계약이란 말 나오죠. 계약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 끊어요. 서로 합치 동그라미, 서로 합치됨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은 채권법원에서 증여, 매매 동그라미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임대차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타 등등 15개의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이라 한다라고 했죠. 전형은 법전에 규정된 형태, 유명계약은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해서 총 15개 계약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는 3개만 시험범위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만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합동행위하고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단독행위 있잖아요. 여기 저 제목 단독행위 나왔죠? 제일 위에 상단에 단독행위에다 요 2가지만 좀 써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독행위를 뭘 써놓냐면 단독행위는 반드시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정주의란 건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이 아니에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으로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약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법정이에요. 두 번째는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조건이나 요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취소할 때 조건기한 못 붙여요. 해지할 때 조건기한 못 붙여요.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단독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 법정주의,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는 걸 꼭 정리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그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127페이지에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요건하고 유효요건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걸 제가 한번 박스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박스를 어떤 거냐면 요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성립이 안 됐다면 효력 요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 계약이 유효입니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계약이 먼저 성립이 되려면 성립 요건을 먼저 따지고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유효 요건이라 그래요. 유효 요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걸 효력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뭘 따져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효력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립 요건이 안 됐다면 당연히 얘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립이다라는 말 보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성립이 되지 않았다. 불성립이면 이걸 다른 말로 혹시 부존재라고 할 때도 있어요. 표현이. 부존재, 불성립 또는 부존재가 있다면 뭐가 안 된다? 효과가 나와야 안 나와? 효력. 효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효입니다. 취소입니다. 해제입니다. 이런 말을 못 써요. 아예.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성립이 됐다는 전제, 내가 결혼을 했어야 그 결혼이 유효입니다. 그 결혼이 무효입니다. 그 결혼을 취소할 겁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무효 취소를 논할 이유가 없죠. 아예 결혼도 안 했는데. 자, 그럼 계약의 성립 요건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갑과 을, 갑과 을, 매도자, 매수자, 아니면 갑과 을이 결혼한다. 갑남과 을녀.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이 두 사람은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다 그러면 집, 아니면 1억이라는 매매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청약 플러스 승낙, 이런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효력 요건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효력 요건을 별도로 또 갖춰야 되는데, 그 효력 요건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의사 능력은 뭐냐면,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 거.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를 권리 능력자라 그래요. 여러분도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아, 젖먹이 상관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 신체적 불구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야. 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릇된 생각을 가릴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당연히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은 예를 내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는 애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이건 무효 사유라고 그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냐면 만취자, 유아. 그럼 만취자나 유아가 계약을 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애가 뭘 하고 계약을 했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무효. 근데 행위 능력 없다. 이게 누구냐면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증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가면 취소 사유가 돼요. 이렇게 효과가. 성립은 됐다 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 반대로 목적은 반드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효입니다. 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요 의사는 내심의 의사, 머릿속. 요 표시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요게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가 안 되는 경우. 그게 뭐예요? 그러면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요건 불일치가 되는 거고, 요건 일치가 돼요. 근데 얘는 하자가 있는 거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사기, 이게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비, 통, 착, 사, 강 이렇게 와요.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우는데, 비진이하고 통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얘는 효과가 무효가 되고,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게 약간 한 템포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계약이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요 효력 요건을 따져요. 그럼 성립 요건이 뭐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럼 효력 요건은 뭐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 효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흠결이 있다면 효력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효력들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게 될 겁니다. 미리 한번 써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126페이지 한번 봐볼래? 127페이지. 거기 보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하고 유효 요건 보이죠? 제목이. 자, 거기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성립 요건이라고 하며 끊어요.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유효 요건이라고 한다 끊어요. 다만 명확히 구별할 점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요. 별도로 뭘 갖춰야 돼요? 유효 요건을 구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 정말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28회 때고요. 계약이 불성립됐다. 그럼 불성립되면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 계약을 취소를 한다. 그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근데 그게 시험장에 가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립이 되지 않았다. 불성립이다. 부존재다. 그럼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이 단어를.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겠죠? 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야 애 엄마라고 하지. 애가 없는데 왜 애 엄마라고 해요? 기분 나쁘죠? 시집도 안 갔는데. 이게. 그게 똑같은 말이라고, 그게. 그래서 거기 밑에 유효 요건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 보이죠? 능력이 뭐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걸 말하는 거야, 이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뭘로 간다? 무효라 그래. 그 계약은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해요?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표현 방법이 이게. 그 다음에 2번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된다 보여요? 그러면 확과 적사라 그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이건 무효가 돼버린다고. 무효. 그 다음에 의사와 밑에 세 번째 의사 표시에 관하여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끊어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보이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즉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그게 뭐예요?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럼 비진이와 허위 표시는 나중에 무효로 취급을 해요. 이 두 가지는 무효가 되고 착사강은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고. 그래서 애울 때 비통, 착사강 이렇게 애우시면 훨씬 편하단 말이야. 비통, 착사강. 언젠가는 한번 애와야 되거든요. 비통, 착사강을.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요. 자, 한번 그냥 뜯어 본 거예요. 자, 넘겨보니까 128페이지에 참고해가지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보인가요? 박스에? 그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권리 능력 그러면 출생해서 응애해서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고 해요. 의사 능력 있죠? 의사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의사 능력이 몇 살부터 있을 것 같아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도 못해요. 11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 빨간불 켜지면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빨간불 켜졌는데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릇된 관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12살, 11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12살 정도면,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되죠? 6학년인가? 5학년? 네, 5학년쯤 되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쯤 되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유치원 가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요. 알죠? 예, 똑같은 것처럼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의사 능력이. 이번에도 그 촉법소년 같은 경우 14살부터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예, 그걸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이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딱 정리가 되는데, 요 목적이 문제예요. 목적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지워놓고 한번 더 써보게요. 다 지워버려 가지고. 자, 우리가 민법 총칙은 권리 변동이 먼저 나오죠. 저는 이 목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차가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전체를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요게 끝나고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의사표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대리제도. 대리제도. 자, 무효하고 취소, 조건하고 기한 있잖아요. 지금 법률행위 중에,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 중에 요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립요건. 법률행위 의. 아까 법률행위 의.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법률행위 뭐예요? 종류, 단독행위 계약. 세 번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하고 플러스 유효 요건.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중개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 목적을 물어봐요. 목적. 이게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효력요건은 첫 번째 확정, 두 번째는요 가능, 세 번째는요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유효 요건, 효력 요건 있죠? 요걸 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요것만. 그래서 얘가 해년마다 한 문제, 두 문제에서 배정이 돼요. 여기가. 한두 문제가. 그래서 올해 31회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 단지 이제 사회적 타당성 안에는 요것만 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중매매라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공정이 있어요. 불공정.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문제가 나오면 요게 한 문제예요. 요게. 한다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자, 그럼 거기 여러분들 교과서 129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럼 법률행위 제목이 목적 아니에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요거. 원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을 빼는 거야, 지금. 당사자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의사표시는 여기서 배워요. 의사표시는 목적은 여기서 하는 거고, 지금. 그럼 자, 요거 한번 해보게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1억에 매매가 돼요. 그러면 매매의 목적, 갑의 목적, 을의 목적, 왜 매매 계약을 했을까요? 이 매매 계약의 효과, 이 효과가 목적이에요. 효과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이 왜 계약을 할까요? 을이 왜 계약을 할까요? 그 효과. 갑의, 을의 입장에서는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금, 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걸 계약의 목적이라 그래요. 매매 계약의 목적. 법률 효과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반드시 뭐예요?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확정. 뭘 할 건지
확정.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돼. 무효야, 그 계약은. 아니, 모든 걸 다 들여드리겠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러면 신장 띄워줘? 그럼 되겠네. 아니, 그냥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능. 세 번째는 뭐예요? 법에 위반이 안 돼야 돼.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가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는 가능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목적이에요. 요거 목적. 그럼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A 집을 팔 건지, B 집을 팔 건지, 금액은 1억에 팔 건지, 1억 5천에 팔 건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성립되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까지? 잔금을 칠할 때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예전에 정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고양이 키우자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를. 유행인가 봐요, 그게. 고양이 키우면 다 갉아먹지 않아요, 또? 나는 아니 동물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동물을 키우면 집에 냄새가 배요. 동물 냄새가. 이게 나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아니 택시 타보면 알죠? 아니 택시 타보면 좀 깨지지하는 냄새 있잖아요. 딱 문 열고 타는 순간. 아마 택시를 안 타요? 난 택시를 타면 그런 냄새 있어요. 좀 뭐라 할까요? 그런 냄새가 있고 또 어떤 걸 또 택시를 타보면 좀 창아해요, 냄새가. 아니, 뭐 맑은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맨날 줄기장창 버스 아니면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거죠? 자, 근데 효과는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 생일이라, 딸내미 생일이라, 내가 만약에 개를 파는 데를 갔어요. 진짜로. 그럼 A개가 100만 원이고 B개가 50만 원이라고. 정말. 그럼 난 개를 사주고 싶거든. 그래서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살지 50만 원을 살지 A개인지 B개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계약금 10만 원을 드리고 내가 이따가 2시간 있다가 우리 딸내미 데려가고 와서 A개인지 B개인지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그때 정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목적은 반드시 계약 시에 확정할 필요가 없이 언제? 잔금 칠할 때. 이행기, 오케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돼, 안 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매매 목적은 반드시 계약 시에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X라고. 자, 그래서 거기 한 줄만 읽어보게요. 양가로 1번. 목적의 확정성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끊어요. 늦어도 슬롯이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게 언제예요? 이행기. 이행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잔금칠할 때. 잔금칠할 때. 잔금칠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확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계약 자체는 무효로 갑니다. 확정할 수가 없으면.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예요. 자, 두 번째, 가능성. 가능 동그라미. 가능은 실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 자, 제가 우리가 낸 건 아니에요. 일본 교과서를 카피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지만 내가 여기 한강 뭐라고 써요? 한강 다리 건너다가 거리도 다리 건너다가 한강 다리가 몇 개나 될까요? 세본 적도 없어가지고 한 18개 되나 지금? 근데 한강 다리 넘어가다가 진짜요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빠뜨렸다고 합시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야.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그죠? 앞뒤 막고 그죠? 수화물까지 다 막아가지고 물을 부어. 양수기로. 정수기로 풀까? 양수기로 부어. 몇 년간? 10년간.
그리고 거기다 10,000명 투입해서 찾을 수도 있어, 물리적으로는. 근데 사회통념으로는 미친놈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가능 여부는 실현 가능성인데, 이 실현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이에요? 사회통념 가능성이에요? 네, 사회통념. 요게 아니라 사회통념으로 가능하냐 마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요걸. 그러면 우리가 가능을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반대가 뭐냐, 이제 가능. 이건 내가 항상 이거 조심해서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 그럼 불가능해서 이 가짜를 지워요. 그럼 뭐가 남아? 불능이에요. 가능의 반대가 불능이요. 가능의 반대가 불능인데, 이 불능은 앞으로 계약법에 가서도 엄청 써먹어요. 줄기장창. 그럼 불능은 몇 가지가 있다? 가장 크게 2가지. 그게 언제냐? 갑이 집을 가지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매매계약은 항상 저는 5월 1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는 5월 달에 죽고 싶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따뜻한 날, 땅 파기 좋을 때. 그래도 애들이 뭔가 죽으면 봄철이라 오지 않겠냐? 찾아오지 않겠냐? 꽃 구경한다고. 그래서 5월 달에 죽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아팠을 때. 근데 지금은 기후가 너무 뜨겁더라고. 그래서 땡기려고 앞으로 이걸 4월 달로 농담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럼 5월 1일 날 계약할 때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죠. 근데 자, 5월 1일 날 계약하고 6월 1일 날 잔금치라고 소유권 넘기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적물이 언제 타버린 거야? 4월 30일 날 이 집이 소실됐더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매도자 갑과 매수자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목적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걸 모르고 계약한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은 됐어, 안 됐어? 이걸 물어보면 다 틀리더라고.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계약했대잖아. 날짜도 나왔네. 5월 1일. 보여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이 없는 거야. 목적물 그 전에. 그래서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뭐예요? 무효요. 왜? 이행을 못하니까. 이행을. 그런데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지. 근데 중간에 요게 소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라면 끓여 먹다가 태울 수도 있고, 을이 집 샀다고 구경하다 담뱃불로 확 태워볼 수도 있고, 천재지변, 홍수, 그죠? 지진,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 같은 데 날 지진 날 때, 경주 지진 났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수해 피해 많았었잖아요, 여름에. 구례인가? 물 넘쳐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넘치기 전에 매매 계약을 맺었던 거야. 맺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버린 거지.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 계약은 분명히 되긴 됐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 계약 후 후발적 불능이 된 건데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얘는 유효예요.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요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1월 달에 가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원무 그래. 원무 계담 글거든요, 나중에 가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요게 한때 우리 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 단순한 문제가.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능성 보여요? 가능성 보이죠?
가능 동그라미 제목을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 그 법률행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 동그라미. 자,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사회통념 동그라미. 사회통념으로 정하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계약 미친놈. 자,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계약과 같이 대단하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 이건 말이 좀 비약적이다. 그렇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나 이걸. 그냥 한강에 빠진 다이아몬드 찾는 게 다 낫겠다. 그렇죠? 자,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책에 보면 요거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요거 좀 구별해라고. 알겠죠? 구별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훨씬 재미있으니까. 자, 목적의 적법성 보인가요? 적법 동그라미 쳐요. 적법. 자, 적법은 뭐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적법이라고 했잖아요. 적법은 요것만 체크해 놓고 가자고. 여러분들 우리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싸울 때 근거 대봐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법치국가라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법규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강행규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무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강행규정은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거고요. 의무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강행규정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무규정은 느낌상 의무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있는데 강행규정을 자 예를 들면 얘는 위반이 됐어요. 위반이 되면 얘는 원래 무효예요. 근데 의무규정은 위반이 되더라도 얘는 유효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권법을 배우잖아요. 물권법에 관한 내용은 보통 강행규정이 많아요. 근데 계약법은 계약자유 원칙상 의무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강행규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Q&A 게시판에다가 질문판에다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의무규정 쭉 나열해 주시고요. 강행규정 쭉 나열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 거 곤란한 질문들이요. 그거 쓰려면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냥 물권법에 나온 것들인 90%가 강행규정. 계약법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90%가 의무규정. 이렇게 알면 되고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이야기해요. 요건 강행규정입니다. 요건 의무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근데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강행규정이거든요. 요 강행규정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가 요렇게 가면 여기에 효력규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요게 단속규정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둘 다 강행규정이에요. 근데 둘 다 강행규정인데 요 효력규정이 있죠. 이 효력규정에 위반이 되면 우리는 무효라 그래요. 근데 단속규정에 위반이 되면 얘는 유효라 그래요. 유효.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강행규정이 언제나 무효인 건 아니죠. 그렇죠? 강행규정 안에 효력규정은 무효지만 단속규정은 유효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물권법은 거의 90%가 강행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강행규정은 일반적으로 효력규정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고
단속 규정은 행정 지침. 예를 들면 아까 무허가 음식점 있잖아요. 예전에 대전에서 묵밥을 먹었는데 강의 갈 때 그 묵밥이 무허가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무허가 집이 더 맛있어요. 아니 진짜로. 근데 옆에 찔르죠. 장사가 잘 되면 찔러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럼 내가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무효가 아니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처벌은 받죠. 과태료가. 혹시 여러분들 그 미등기 전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원래 땅이 나오면 내가 계약금만 걸고 내가 사요. 그리고 잔금은 내가 팔아, 매수자한테. 미등기로 전매를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난 중간에 마진을 보고. 그런 형태가 많아요, 계약이. 중개업들이 보통 할 때가 많았거든요. 중개사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아니면 그 아파트 우리가 분양받을 때 5년간 전매 제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5년간 전매 제한. 그럼 5년 동안 못 팔아먹는 거잖아요. 아니야. 팔 수 있어. 팔 수 있다고. 팔 수 있는데 나는 처벌을 받아. 과태료가 어마어마하죠. 양도소득세가. 그럼 내가 팔겠어, 안 팔겠어? 그래서 안 파는 거지. 팔 수는 있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야. 전매 제한이 걸렸다 하더라도 팔 수는 있지만 내가 팔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내한테.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통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까 미등기 전매나 그 다음에 전매 제한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은 받아. 처벌은. 이게 단속 규정이에요. 근데 효력 규정은 아예 무효야. 안 돼. 아예.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우리가 뭐가 나와 있냐면 봐볼게. 읽어보면 그 129페이지에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의 내용은 적법해야 된다 보여요? 적법해야 된다. 따라서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동그라미, 관계 있는 규정을 뭐라 그래요? 강행 규정, 강행 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 할 것이다. 끊어요. 끊어. 슬러시. 이와 달리 의무 규정이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동그라미, 관계없는 규정을 말하는데 끊어요. 의무 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 동그라미,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보이죠? 효력 규정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무효 써놔봐요. 무효. 그 다음에 단속 규정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유효 써놔요.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해요. 자, 넘겨놓고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강행법규 중 단속 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죠. 근데 법률 행위상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무허가 음식점 보여요? 또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그럼 내가 숙박을 했을 때는 그 모텔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만 그 업주는 처벌을 받아요. 나올 때 찌르면 되죠. 그렇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란 말 보이죠? 이게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 나중에 신나게 배울 거예요, 이거.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중간생략 등기가 안 나와요. 왜요? 올해 나와버렸어요. 완빵으로. 안 나올 거고요. 이게.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네요. 자, 이해돼요, 지금? 확정, 가능, 적법했어요. 사회적 타당성 남아있죠? 보여요? 요건 좀 쉬었다가 해, 이제 또.